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만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묘도가 동북아 LNG터미널 사업지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묘도에 LNG터미널이 들어서면 동북아 LNG 거래를 위한 기지로는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와 광양 사이 광양만 중심에 자리한 묘도. 묘도 내 310만 제곱미터 준설토 매립장 부지 가운데 63만여 제곱미터의 LNG 허브 터미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킨지는 최근 묘도가 LNG 터미널로 적합하다는 사업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양만권에 여수 국가산단 등 가스 수요처가 밀집돼 있고 국내 2위를 자랑하는 해상 물동량으로 LNG를 선박에 주입하기 편리한 항만 조건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광양만이 일본과 중국의 중심에 위치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LNG 거래가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LNG 복합화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다른 데 비교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LNG 허브 터미널로서는 최적지가 아니냐, 이제 이런 결론을 내준 거죠. LNG 터미널에는 20만 킬로리터급 저장 탱크 4기와 각종 관련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부지 내 지방공사와 진입도로 공사를 마치면 오는 2019년쯤 터미널 조성에 들어가 2023년이면 운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낙후됐던 섬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만 사실은 가스공사의 LNG 터미널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아주 좋고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동북아 LNG 거래 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 묘도의 LNG 터미널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광양만권이 국제적인 LNG 중요 거점으로 떠오를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이 사실상 한 생활권이지만 연계교통망이 열악해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세계시가 용역 조사를 통해 광역교통망 도입의 타당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중마동 시외버스 터미널.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이순신 대교까지 개통되면서 여수와의 거리가 부쩍 가까워졌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이곳 터미널까지 와서 시외버스를 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통망이 열악하니 찾는 사람이 없고 승객이 없으니 교통망은 더 위축되는 그야말로 악순환인 셈입니다. 자가용으로 많이 가겠죠, 자가용으로. 대중교통을 별로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차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타진되는 대안은 세 가지. 광역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 택시 광역 미터제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도입된 광역 시내버스는 정류장 설치 지역의 집값이 들썩일 정도로 인기가 높고 택시의 구역 제한을 없애거나 시내버스 환승을 활성화하자는 대안에도 시민들은 반색입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시민의견조사에서도 세 가지 방안 모두 찬성률이 과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중교통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데다 업종별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려 업계 전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광역 시내버스를 도입할 경우 시외버스나 택시업계가 타격을 입고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는 작은 도시의 시내버스 업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의 분배가 많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광양만권 광역교통망의 현실성은 있을지 용역조사의 최종 청사진은 다음 달 드러납니다. 시민들의 기대치를 고려할 때 업계 간의 이해와 당국의 지원 대책을 조율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국민의당이 순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당 순천시 지역위원회는 순천시 연양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무기한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퇴진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순천시 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최순실 일당의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상황 반전을 위한 꼼수를 쓰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자진퇴진의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어제부터 수능 문제지와 답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오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문제지와 답지를 배부하고 내일까지 지구별로 보관한 뒤 시험 당일 전국 1,100여 개 시험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는 21개 시군에서 47개 수능 시험장이 운영되며 응시생은 18,1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7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소방당국이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몸이 불편해 시험장으로 이동이 어려운 수험생을 대상으로 119 이송도우미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관할 소방서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방본부는 또 시험 당일 원거리 거주 수험생 등을 위해 긴급 출동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험생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관공서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 지역 전직 기초단체장 등 공공기관 직원 4명을 체포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모 LED 납품업체에서 발견된 뇌물장부로 광주와 전남 공직사회를 냉각시킨 이른바 관공서 납품 비리 사건. 검찰이 광주의 전직 기초단체장과 광산구청 전 비서실장을 체포해 이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시에 같은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와 전남의 모 공사 현직 팀장과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발견된 뇌물 장부에는 납품 계약 등을 대가로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준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공서 납품에 브로커 역할을 한 가구업체와 인쇄업체 대표 역시 이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만 5명입니다. 이들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과 그의 동생인 광주시 전 비서관이 연루된 비리 수사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의 비리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PC방 컴퓨터를 해킹해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사기 도박을 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만 40억 원이 넘는데 전국 PC방의 절반 이상이 이들의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 사람 앞에 서너 개씩 모니터가 띄워져 있습니다. 옆 모니터에 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카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방에서 이용자가 도박이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대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기 도박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보고 그 게임머니를 환정사들한테 환전해서 40살 서모 씨 등이 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챙긴 돈은 지난 2년여 동안 40억 원. PC방 관리업체 서버를 이용하거나 유지 보수업체 직원 아이디를 해킹하는 수법으로 PC방에 가지 않고도 전국 5,200여 곳, 전체 PC방의 50% 이상을 감염시켰습니다. 대부분 PC방들이 하드디스크 없이 전문업체의 서버를 통해 통합 관리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PC방이 대부분 노화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 스캔이나 광고 프로그램들을 대포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 65명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 신대지군의 인구 유입에 따른 중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교육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현재 신대지군의 중학교가 29학급 규모의 승평중학교 한 곳밖에 없는데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면서 내년에 97명, 2018년에는 186명의 학생 정원 초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인근 금당지군의 4곳의 중학교로 정원 초과 학생들을 일단 분산 배치한 뒤 원도심 중학교 한 곳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원도심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인천 앞바다에 초속 9m가 넘는 강풍과 2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인천과 인근 섬으로 가는 11개 항로 여객선 운항을 모두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연평도, 백령도 등을 잇는 11개 항로의 여객선 12척이 선착장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운항관리실은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며 이용객들은 선사의 운항 여부를 확인한 뒤 선착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루 사이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으슬으슬 떨릴 정도인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수능일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 시각 현재 강원도 철원의 수온주가 영하 0.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서울 3.1도 등 어제 아침보다도 약 9도가량이나 기온이 낮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서해 5도 등 섬지방을 중심으로 온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을 따라선 초속 1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차츰 그 밖에 해안과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황사 유입은 없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내륙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겠고요. 모레까지는 슈퍼문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급상승하니까요. 침수 피해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3.1도, 청주 6.2도, 광주 10.5도로 출근길 갈수록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서울 10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안팎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수능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